자, 이번 차시는 이제 슬세 115페이지입니다. 거기 간주 상속 재산을 볼 텐데요. 이 간주 상속 재산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잠깐 보시면 일단 본래 상속 재산이라고 그 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 맞는데 이때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속되어 있는 물건 및 권리래요. 그럼 돌아가신 날 현재 귀속이 안 돼 있으면 그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간주란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간주 상속 재산. 그래서 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돌아가신 날 현재 피상속인한테 귀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법적인 어떤 내용으로 본다면 당연히 상속받은 걸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는 특별히 이거는 간주란 말은 다 그 배경에는 실지과세 원칙이란 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진배 없다. 돌아가신 날 현재 피상속인한테 귀속은 안 돼 있더라도 이건 상속받은 거 재산으로 보는 것이 이게 타당하다. 실질은 그렇다라고 봐서 얘를 간주하는 겁니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죠. 보신퇴라고 돼 있네요. 보험금, 그 다음에 신탁재산, 퇴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또 쓰라고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들이죠. 자, 먼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금은 민법이 바라볼 때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아버지가 사망보험금 가입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보험금을 받아갈 지급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현재 피상속인한테 귀속이 되어 있는 물건 및 권리에 포함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포함하는 게 맞고, 당연히 아버지가 보험금 내고 등등 했다가 아들이 상속받아가지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타간다는 거는 상속받은 거나 진배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버지가 재산으로 물려주나 보험금 가입해서 보험금 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딸이 사망보험금을 타가는 거나 이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같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그래서 이것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과세 형평이다 등등 되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여기는 보험금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박스 정리된 요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납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상속인인 아들, 딸들이 상속을 받는다. 이걸 받아간다면 수령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상속세 문제, 과세 문제에 상속세 과세하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아버님의 사망보험금을 아들이 이제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아들이 타가는 거예요. 이때는 상속세 부담을 지우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내주고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을 타간다면 포함하는 게 맞지만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인이 받아갔다면 상속세 과세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 더 얹어서 상속인 A가 어머니가 만약에 납부했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을 아들이 타갔다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징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징여세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 되는 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납부하시고 그리고 상속인이 받아갈 때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섞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여기 이제 약간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 이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납부했다면 이땐 총 납부한 금액 합계 분의 피상속인 납부담한 보험료 합계를 분자에 올려서 피상속인이 낸 비율만큼에 대한 것만 따로 추려가지고 상속세 과세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냈다면 포함한다 이런 얘기 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죠? 보험금. 그 다음에 신탁재산입니다. 자, 신탁한 재산은 자익이 있고 타익이 있고 하는 건 알잖아요. 아버지가 신탁을 했고요. 그에 대한 수익을 아버지가 받아가고 있어. 원본 수익을 아버지가 받아가는 자의신탁이야. 이게 자의신탁. 아버지가 신탁을 했고요. 그리고 신탁의 수익, 원본 수익 받아갈 자를 아버지가 다른 분으로 정한 거야. 이게 타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의신탁은 아버지가 신탁을 했고 원본 수익을 나중에 아버지가 받아갈 그런 상태, 그런 자의신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근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돼 있다면 그때 돌아가신 날 현재는 이거는 신탁회사 등에 신탁돼 있으니까 민법상의 본연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물건 및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세가 안 돼 버린다. 안 되겠다. 넣어야지. 그래서 규정을 둔 거다. 그래서 자의신탁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신탁을 했고 원본 수익 아버지가 받아가는 상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것도 재산에 포함해서 과세하겠다. 타의신탁은 그러면요? 타의신탁은
그럼 타이 신탁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원본 수익을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자가 받아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속인이 그걸 받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해놓은 누군가 수익자 등에게 정해서 그 자가 받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 신탁만 포함하는 게 맞겠지. 근데 바꿔 말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였어. 즉 이 타의 신탁에서 이제 별도로 정해진 수익자 등등이 아버지였던 거야. 이런 경우라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딸이 계속 이걸 받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속받은 거에 포함시키겠지.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버지가 신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의 신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포함하는 게 맞고, 타의 신탁이었으면 포함하지 않는 게 맞고, 근데 또 타의 신탁의 경우에 그 신탁의 이익을 받아갈 권리를 갖고 있는 그 타인이라고 하는 그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수익자 연속 신탁. 이게 유언 대용 신탁과 같이 이제 등장해 있는 거 맞는데, 우리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은 개념이, 자, 돌아가신 날 현재 유언으로 이제 유언장 대신에 신탁회사 신탁을 해놓은 거고 설계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이렇게 설계된 대로 움직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자, 이거를 그 전에 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먼저 증여행위가 있었다. 그럼 돌아가신 날 현재 증여가 먼저 되고 상속이 발생한 거니 증여세 부담을 지우고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세는 또 증여세액공제로 빼주고 이렇게 할 거냐? 왜 복잡하게 왜 그래? 이걸 그냥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버리자. 상속세만 매기자라고. 상속의 개념의 범위에 얘를 포함시켜 버린 거잖아요.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 있고 수익자 연속 신탁이 있고, 그 개념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고 앞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유언 대용 신탁은 여기 들어가 버립니다. 자의 신탁에 아버지가 이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설계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자의 신탁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범위에 포함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가 다 수익을 챙겨가고 하셨다가 아버지가 설계하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머니가 계속 받아가시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 딸이 받아간다. 이렇게 수익자 연속되는 신탁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신탁한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수익을 받아갈 권리를 갖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사망하셨을 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별도로 넣는 거예요. 수익자 연속 신탁. 그래서 수익자 연속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탁했고 다시 이어받은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그 아들 딸이 새로 신탁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액은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여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굳이 할 말이 없었고 수익자 연속 신탁만 여기 들어와 있다. 아시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어쨌든 신탁이란 거는 자의 신탁 위주로 잘 생각하시고요. 플러스 알파 얹으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간주 상속 재산을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현재 피상속인한테 귀속되어 있는 물건 및 권리는 아니지만 이거를 포함하겠다는 걸 보고 있고, 그중에 여기 들어가 있다. 보신, 그 다음에 퇴직금은 간단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퇴직금 받을 걸, 이건 퇴직금은 당연히 아버지 안 계시니까 상속인들이 받아가겠지. 이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간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뭐 간주 또는 추정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분명히 출제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샷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